안녕하세요. 오늘부터 4회 동안은 말콤 글래드웰의 책 4권을 연이어 살펴보려 합니다. 이야기체로 쉽게 글을 쓰는 데다가 주제도 흥미롭되 무겁지 않아서 편안하게 쉬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첫째로 오늘 소개할 책은 사회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변화하고 전파되는 극적인 순간을 가리키는 티핑 포인트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인 유행 또한 전염성이 있고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런 변화가 어느 순간에 극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래드웰은 이 책의 핵심을 왜 어떤 아이디어나 행동이나 제품은 전염성이 있고 다른 것들은 전염성이 없는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을 전염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2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2 질문은 결국 하나의 질문입니다. 전염을 발생시키는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전염을 발생시키고 싶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도 그 조건들에 맞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글래드웰이 찾아낸 생물학적 전염과 사회문화적 유행의 조건들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1장에 모두 요약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 전염은 병원균 자체의 변이성과 병원균을 옮기는 보균자의 종류, 그리고 병원균이 생존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3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하고, 이 조건들을 사회문화적 유행으로 유추해보면 차례대로 고착성 요소와 소수의 법칙, 그리고 상황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차례대로 우리가 이전 방송들에서 살펴본 98의 수전 블랙모어의 밈과 27의 바라바시의 링크, 그리고 92의 리처드 니스벳의 사람일까 상황일까의 내용과 맞아떨어집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책들에서 그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일에 이 3권을 반드시 참고하시라고 적어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3권의 책을 토대로 전염과 유행이라는 나름의 패턴을 형성한 건 베끼거나 표절한 게 아니라 창조한 겁니다. 창의적인 능력인 거죠. 첫째, 우리 기억 속에 특정 메시지가 단단히 고정된다는 뜻인 고착성은 우리의 본성과 관심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밈들만이 우리의 뇌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옛날 옛적의 새우깡이나 브라보콘 광고 노래처럼 말이죠. 둘째, 소수의 법칙은 사회문화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이 유행 대부분을 선도한다는 겁니다. 글래드웰이 법칙이라는 말을 좋아해서 붙였을 뿐 사실 법칙은 아닙니다. 글래드웰은 이런 사람들을 3종류로 분류합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기꺼이 해결해주고 싶어서 유행할 만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메이브는 유행할 만한 풍부한 메시지와 사익 때문이 아니라는 중립적인 이미지를 고루 갖춘 사람들을 말합니다. 커넥터는 메이븐이 제공한 메시지에 고착성을 추가해서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의 셀럽이나 인플루언서처럼 그들은 일반인들의 모델이기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일즈맨이 그렇게 퍼진 메시지 중 무엇이 우리의 필요와 관심사에 어울릴지 설득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셋째, 깨진 창문 이론은 낙서나 무임승차 같은 사소하고 작은 무질서의 신호들이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흔히 범죄는 사회적 불의, 사회적 차별, 경제적 불평등, 실업, 인종차별 등 거창한 요인에 근거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현실에선 주위의 또래나 친구 한두 명이 범죄를 계획하면 평소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 범죄에 등 떠밀려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듯 범죄는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매우 사소하고 단순한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이 바로 상황의 힘입니다.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 필립 짐바르도의 스탠퍼드 감옥 실험, 그리고 존 달리와 데니얼 베슨의 착한 사마리아인 실험 등이 모두 이를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도 좋은 주변 환경과 문제 있는 가정보다는 문제 있는 주변 환경과 좋은 가정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교육자들과 부모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황은 매우 막연한 개념처럼 들립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죠. 글래드웰은 힘을 실어주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약간만 힘을 실어준다면 바람직한 티핑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문제의 무게중심 또는 본질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서 마치 넛지처럼 그곳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기만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계이고 복잡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혼돈이론이며 그것은 초기에 매우 작고 사소한 변화가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나비 효과가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깔끔한 요약입니다. 이 외에 던바의 수인 150에도 법칙이란 말을 붙여서 뭔가 엄청난 사실을 설명하는 듯한 5장,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에어워크의 성장을 사례 연구로 제시한 6장, 그리고 흡연의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으나 건질 거라곤 하루에 5개 삐를 넘지 않고 흡연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독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뿐인 7장은 사실 버려도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봉책은 값싸고 편리하며 놀랄 만큼 많은 문제에 대한 다용도 해결책이 된다. 미봉책은 사실상 최상의 해결책이다.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라는 번역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원서에서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곧이어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티핑 포인트가 성취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쓴 것을 보면 글래드웰은 미봉책을 티핑 포인트를 발생시키는 3가지 조건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다만 역자의 집중이 잠시 흐트러진 것이 아쉬울 뿐이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미봉책은 잘못된 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려 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바로 이 미봉책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5년 뒤 블링크라는 책의 씨앗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말콤 글래드웰 시리즈 중 2번째인 블링크로 찾아뵙겠습니다.